전하, 이자가 바로 선친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요입니다. 적막하던 어전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한양 거리를 떠돌던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왕 앞에 서서 조정을 뒤흔든 간신을 고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에 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허름하되 마당은 언제나 깨끗이 쓸려 있었고 사랑채 기둥 한 켠에는 빛바랜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렴이국 청렴함으로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참판은 30년 넘게 조정에서 일한 문관이었습니다. 굵직한 벼슬자리도 여러 거쳤지만 재산이라고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논면 맞이기가 전부였습니다. 뇌물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부당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진나의 12살 눈빛이 또렷하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 어른께 이 아이는 10살에 사서삼경을 떼었으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총명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 최참판에 서찰 심부름을 하고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최참판 부자를 가리켜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은 가진 건 없어도 복이 가득한 집이야. 아비는 곧고 자식은 영특하니 두고 봐. 저 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는 날 온 마을이 경산할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오기 전에 먼저 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최참판이 사랑채에서 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마루에는 따끈한 군고구마가 놓여 있었고 처마 끝으로는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아예, 아버지, 오늘 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최참판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절대 원망을 품지 마라. 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망을 품지 말라니요,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최참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억울함이 있거든 원망 대신 실력을 쌓아라. 하늘은 반드시 때를 주신다. 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리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 따위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곧게 살 테니까. 12살 소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훗날 자신의 목숨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진아, 아비가 요즘 조정했어. 위험한 일을 하나 맡았다.
혹시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그때 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는 이 판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덕형 나이. 55 얼굴은 기름지고 눈빛은 늘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뒤통수는 칼처럼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이 판서는 20년에 걸쳐 조정을 손에 넣었습니다. 뇌물로 인맥을 샀고 협박으로 반대 세력을 눌렀습니다. 왕 앞에서는 굽실거리되 왕이 없는 자리에서는 왕보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신복들은 조정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헌부도 사간원도 심지어 의금부에도 그의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최참판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이 판서가 지방 세곡을 중간에서 빼돌려 사복을 채운다는 증거를 3년에 걸쳐 모았습니다. 은밀히 지방 수령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장부 원본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판서도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최참판, 그 노인네가 언제까지 살았어? 내 발목을 잡을 셈이냐? 이 판서는 신복 중의 신복, 조별감을 불렀습니다. 조별감은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자였습니다. 웃음이 없는 얼굴, 냉정한 눈빛, 이 판서의 더러운 일을 10년째 도맡아 처리해온 자였습니다. 최참판을 처리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만들어라. 영모죄가 가장 확실하겠지. 조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식은요? 이 판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야, 무슨 대수겠느냐? 알아서 사라지겠지.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최참판의 집에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참판 이공을 영모, 혐의로 체포한다. 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팔을 뒤로 묶인 채 끌려나가던 모습, 먼지가 풀풀 날리던 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살아야 한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최참판이 3년간 모아온 증거, 문서들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서도 재산도 아버지도 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의 어깨가 그날 밤 처음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사흘 후 최참판은 의금부 5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죄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머니마저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지는 혼자였습니다. 13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당도 쫓겨났습니다. 이웃집 문도 그에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역적놈의 자식은 썩 꺼져라. 저 아이 근처에도 가지 마라. 역적 기운이 솟는다. 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망이 치밀었습니다. 가슴이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양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양거리를 떠돌기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지는 날마다 굶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고 발에는 집신도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고 처마 밑이나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책을 읽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을 잊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다 버려진 종이를 주우면 그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서당 담벼락 아래 앉아 안에서 들려오는 군장의 목소리를 훔쳐 들었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막 창문 아래에 쪼그려 앉아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장터 어귀에서 지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흰 수염이 텁수룩한 노인이 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루마기가 소박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노인은 진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노인의 팔에 의외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놈 봐라, 이 추위에 맨발로 돌아다녔으니 쓰러지지 않은 것이 신기하지. 노인은 진을 등에 업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진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채로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일까? 그것이 진의 인생을 바꾼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임훈장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한쪽에 작은 서당을 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내는 속수는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았고 본인은 끼니를 줄여가면서도 제자들 밥은 챙겼습니다. 진을 따뜻한 방에 눕히고 미음을 끓여 먹인 임훈장은 사흘을 지켜본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진이옵니다. 최진. 최참판. 어른 아드님이구나. 진은 움찔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이 뒤따라올 것 같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임훈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참판 어른은 내 오랜 벗이었다. 고든 분이셨지.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임훈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우리 서당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느냐? 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저는 역적의 자식이옵니다.
훈장 어른 곁에 있으면 해가 됩니다. 임 훈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역적이라니. 그 소리는 이판서. 패거리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나는 최참판 어른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진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되겠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증거도 없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억울함을 밝히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 실력을 키워라. 내가 돕겠다. 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저항이 일었습니다. 어른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 노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또 모든 것을 잃을까봐. 훈장 어른, 저는 두렵습니다. 임 훈장이 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두려움을 안고도 걸어가는 것이 용기다. 진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은 임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훈장 어른, 그래,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임 훈장의 눈가가 부드럽게 구겨졌습니다. 잘 생각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말해봐라. 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그때까지 원망을 품지 않겠습니다. 진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임 훈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약속, 내가 받았다. 그날부터 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더기를 벗고 서당 아이들과 같은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도 혼자 호롱불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거지. 소년이 선비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서당에는 진 말고도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진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박돌, 나이는 진보다 2살 아래인 11살이었는데 몸집은 진보다 훨씬 컸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눈이 커서 언뜻 보면 멍청해 보였지만 의외로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박돌은 진이 서당에 처음 들어오던 날부터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한양 거리에서 거지였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진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다. 박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거지였어. 우리 아버지가
때문에 도망가고 났어. 혼자 돌아다니다가 훈장 어른한테 줍혔지. 그 말에 진이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줍혔다고? 응, 딱 너처럼 쓰러져 있었거든. 그래서 훈장 어른이 주운 거야. 둘은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박돌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천자문도 더듬더듬 읽었고 붓을 잡으면 글씨가 미꾸라지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비상했습니다. 무엇이든 뚝딱뚝딱 고쳤고 눈치와 발이 빠르고 누구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진이 밤새 책을 읽다 쓰러지면 박돌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진이 끼니를 잊고 공부에 빠져 있으면 박돌이 밥상을 들고 와서 코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굶으면서 공부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고맙다 됐어. 나중에 과거 급제하면 나한테 국밥 한 그릇 싸. 진은 그 말에 또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임 훈장도 두 아이의 우정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박돌은 몸으로 사람을 돕고 최진은 머리로 사람을 돕겠구나. 서로 다른 재주가 짝을 이루면 대단한 일을 하게 된다. 훗날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진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사경 새벽 2시에 일어나 먼저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것이 임 훈장에 대한 예의이자 스스로를 다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서삼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외웠던 내용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뜻이 보였습니다. 임 훈장은 진에게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아, 오늘은 사헌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예, 나라의 감찰기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독립성이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독립성이요. 그렇다. 그런데 그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기록이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옵니다. 임 훈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다. 기억은 지울 수 있지만 기록은 살아남는 법이니라. 진은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의 나이 17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임 훈장이 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임 훈장은 서당 안쪽 방으로 진을 이끌었습니다. 바닥에 마루 하나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보자기로 싼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최참판 어른이 내게 맡긴 것이다. 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두꺼운 장부 묶음과 편지, 여러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치기 사흘 전에 어른이 몰래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지. 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판서의 세곡 횡령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 장소,
연루된 자들의 이름. 3년에 걸쳐 최참판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습니다. 편지 맨 마지막 장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진아, 이 아비가 끝내 완수하지 못한 일을 내게 넘긴다. 서두르지 마라, 때가 올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라. 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임 훈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은 그날 이후 더욱 달라졌습니다. 공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전을 읽었습니다. 조정의 구조를 외웠습니다. 탄핵 상소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어떤 경로로 왕에게 전달되는지, 역대 간신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이 판서를 쓰러뜨리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박돌도 눈치를 챘습니다. 형, 요즘 무슨 공부하는 거야? 법전만 보고 있잖아. 진이 박돌을 바라봤습니다. 돌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뭘? 이 판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자의 신복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자들인지,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도 좋다. 박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판서, 그 높은 양반을? 그래, 박돌은 잠시 진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발품 팔면 형이 머리 쓰는 거지? 그렇다, 좋아.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이다. 박돌은 발이 빨랐습니다. 장터를 누볐습니다. 주막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짐꾼들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나졸들이 단골로 다니는 술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조별감에 대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이 판서의 신보 조별감은 서대문 근처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관리였지만 뒤로는 고리대금과 협박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감히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에 말을 할 용기를 가진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대문 안쪽에 사는 포목상 김서방이었습니다. 진은 직접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최진이라 하옵니다. 조별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처음에는 문을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제발 가주시오. 저는 최참판의 아들입니다. 문이 멈칫했습니다. 최참판. 예, 이 판서에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최참판의 아들이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참판 어른이 살아 계실 때 한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소.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포도청에 끌려갔을 때 어른이 나서서 풀어주셨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서방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과 박돌은 이후 2년에 걸쳐 이 판서와 주 별감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그 다음에는 2명, 그리고 서너 명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이 찾아가 이야기하면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불리면서도 굴하지 않는 저 젊은이를 보아라. 저렇게 어린 아이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저러는데 우리가 두려웠어. 숨어 있어서야 되겠느냐. 진은 이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피해, 내용, 금액. 증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꼼꼼하게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의 나이 19이 되던 해였습니다. 봄 과거 시험이 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임 훈장이 진을 불렀습니다. 진아,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판서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임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해라. 예, 단 한 가지 명심해라.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왕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진은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나라를 위한 충언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장안에 방이 붙었습니다. 박돌이 먼저 달려가서 읽고 다른 빡질로 돌아왔습니다. 형, 장원이야. 장원 급제. 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임 훈장이 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참판 어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예, 잘했다. 정말 잘했어. 장안에서도 진의 급제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장원 급제를 했다고? 세상에, 그 아이가 최참판댁 도령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소식은 당연히 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판서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 자식이 과거를 봐. 우습군. 하지만 신복이 급제자 명단을 들고 와서 내밀었을 때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원 급제자 최진부 고고 참판 20 최참판 아들이라고? 이 판서의 손가락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살아있었군.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의 눈이 이제 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시련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즉각 조별감을 불렀습니다. 최참판 아들 최진이라는 놈. 내가 그 놈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조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소홀했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이 판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 장원 급제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된다. 방법을 달리해야 해. 그렇다면
그 놈에게 함정을 팔아 영모의 증거를 만들어 아비처럼 아들도 역적으로 만들면 되는 일이 아니냐. 조별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판서의 첫 번째 수는 진해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진이 소속된 홍문관에 이 판서의 신복이 하나 배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배 관리로서 진을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최 주사, 자네 아직 한양 생활이 낯설 텐데 내가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줌세. 진은 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직 일을 익히기도 바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딱딱해 자네. 아버지도 아셨던 분들이야. 그 말에 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신복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판서의 첫 번째 함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을 모임에 한번 참석하게 만든 뒤 그 자리에 영모를 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돌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형, 그 사람 조심의 장터에서 들었는데 그자가 조별감이랑 연줄이 있대. 진은 즉각 모임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실패했습니다. 이 판서의 두 번째 수는 진해 증인들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별감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포목상 김서방 집의 한밤중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김서방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음 날 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 주사, 나는 더 이상 증인이 될 수 없소이다. 제발 나를 이 일에서 빼주시오. 진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을 지키셔야지요. 대화를 마친 후 진은 박도를 불렀습니다. 돌아. 김서방 가족 좀 살펴봐 줄 수 있겠느냐? 안전한지 알겠어. 증인 1명이 빠졌습니다. 2명이 빠졌습니다. 조별감의 협박이 계속되면서 하나둘씩 진에게서 등을 돌리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의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임 훈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조별감이 거짓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임 훈장이 영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의 소나기 안에 있는 포도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졸들이 서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임 훈장을 체포한다. 진이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나졸이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영모 혐의요. 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나졸들, 똑같은 죄목. 임 훈장이 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아 훈장 어른,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임 훈장의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너는 흔들리지 마라. 알겠느냐? 그래도 진아 임 훈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때가 올 것이다. 그 말 기억하느냐? 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럼 됐다. 임 훈장은 두 팔이 묶인 채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돌이 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임 훈장이 잡혀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홍문관의 진을 불러들이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최진은 영모에 연루된 임모, 훈장과 깊은 관계에 있으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하라 직무 정지였습니다. 사실상 관직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관리들이 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자들이 오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이 지나가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 집안이 결국 역적이야. 아비도 그러더니 아들도 그러는군.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진은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장부, 7년간 모은 증거 문서, 증인들의 진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대부분 협박을 받아 떠났습니다. 스스로는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임 훈장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진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무모한 걸까? 두려움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이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바깥에서 박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밥 먹어야지. 괜찮다. 안 괜찮잖아. 박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 나 사실 겁나지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무섭거든. 이 판서 그 양반이 뭘 또 꾸밀지. 근데 박돌이 밥그릇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형 옆에 있을 거야. 끝까지. 진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곁에 있겠다는 말. 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켜둔 방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때가 올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라. 진은 그 글자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증인들은 사라졌고 훈장 어른은 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판서는 너무 강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임 훈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지울 수 있지만 기록은 살아남는 법이니라. 그리고 또 한마디. 사헌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 독립성은 기록으로 지킨다. 진은 눈을 떴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 모든 것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겁을 먹은 이유는 이 판서가 그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어서였다. 만약 이 판서가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증거를 두면
어떻게 될까? 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것도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 이 판서가 한 번에 모두 없앨 수 없도록 진은 밤새 썼습니다. 아버지의 장부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7년간 모은 증거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통 베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5통의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박도를 깨웠습니다. 도라, 응? 무슨 일이야? 이것을 5곳에 맡겨줘야 한다. 이 판서가 절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박돌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전달할게. 고맙다, 형. 응? 이제 뭔가 생각이 난 거야? 진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판서가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뭘? 증인이 없어도 기록이 살아있다면 그 기록 자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은 박도를 바라봤습니다. 돌아. 나 오늘 상소를 올릴 거다. 박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그래, 형 그거 잘못되면 진짜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 한다. 그래도 할 거야? 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도라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말? 원망은 독과 같다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고. 박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이 판서를 원망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원망을 감추고 증거를 모았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수만 생각했다. 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하는 건 복수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판서에게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박돌이 진을 바라봤습니다. 형 많이 컸다. 진이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다. 이 한 번에 박돌도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걸게. 내 발품값 둘은 함께 서당을 나섰습니다. 진이 상소를 올린 것은 아침 해가 막 뜰 무렵이었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최진은 직무정지, 처분에 억울함이 있사오며 이 사안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전하 앞에서 대면시켜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만약 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상소가 올라가자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 판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 역적 자식을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감히 직무정지를 당한 자가 상소를 올리다니 법도를 모르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왕이 상소를 읽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왕은 젊었습니다. 그리고 영민했습니다. 이미 이 판서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장원 급제자가 급제한 지 몇 달 만에 영모 혐의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 스승도 영모 혐의로 잡혀 있고?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최진을 들라하라. 그리고 이 판서와 조별감도 함께 대령시켜라. 이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전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왼쪽에는 이 판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20년의 간신 오른쪽에는 조별감 이 판서의 손발이 되어온 자, 그리고 가운데 최진 19살의 젊은 관리왕이 진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다 했으니 해보거라. 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신에 붙인 최참판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가 즉각 나섰습니다. 전하, 이 자는 역적의 자식으로서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끝까지 듣겠다. 진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신의 부친이 7년에 걸쳐 수집한 이 판서의 세곡 횡령 기록이옵니다. 날짜, 금액, 관련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서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이 2년에 걸쳐 직접 수집한 조별감의 비리 기록이옵니다. 고리대금, 협박, 위증 강요 왕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이 계속했습니다. 이 판서는 신의 부친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모 누명을 씌워 처형했습니다. 신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이 과거에 급제하자 같은 방법으로 신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 판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날조이옵니다. 역적의 자식이 꾸며낸 거짓말이옵니다. 진이 돌아서지 않고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옵소서. 말해보거라. 이 판서의 고향 충청도 지방창고 기록과 조적, 공식 세곡 기록을 대조해 보시면 수년간 빠진 세곡의 양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기록이 증명할 것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즉각 확인토록 하라. 창고 기록이 도착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이 판서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별감을 시켜 기록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돌이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진이 작성한 5통의 문서 중 2통이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수령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그 수령들이 왕에게 직접 장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증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창고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세곡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방 창고 원본 장부에는 실제로 빠진 양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20년에 걸쳐 수십만 양에 달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판서 전화할 말이 있느냐? 이 판서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별감이 그 순간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전하, 신은 이 판서 어른의 명을 받아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 판서의 눈에 배신에 빛이 스쳤습니다. 이놈이. 왕이 2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판서, 조별감, 2 사람 모두 의금부에 넘겨라. 의금부의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판서가 20년에 걸쳐 저지른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세곡 횡령, 뇌물수수, 반대 세력 무고 증거 인멸, 그리고 최참판 살해. 조별감은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이 판서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판서의 신복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 판서를 섬기던 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진술서를 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서 관직 삭탈 가산 몰수 유배, 조별감장 100변방. 유배왕이 판결문을 읽으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고구 최참판 이공의 영모 혐의는 무죄로 한다. 충신의 이름을 되돌려줘라. 이 판서가 나졸들에게 끌려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주름잡던 권세가가 두 손이 묶인 채 걸어 나갔습니다. 관복은 벗겨졌고 머리에 관도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구경꾼들이 몰렸습니다. 저자가 이 판서라고? 세상에 저렇게 됐군. 하늘이 무섭지 않았나 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자도 없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곤장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유배지를 향해 끌려갔습니다. 한때 그의 그림자 아래 굽실거리던 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죽이고 나라의 재물을 도둑질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임 훈장은 즉각 석방되었습니다. 진은 옥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임 훈장이 나오자 큰절을 올렸습니다. 훈장 어른, 죄송합니다. 임 훈장이 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사과를 하느냐? 제 일로 옥살이를 하셨으니 진아 임 훈장이 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의 일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 어른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양 북촌의 아담한 기와집에 아침 해가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린아이 두 명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진은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 나라에 감찰을 맡은 자리였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부당한 일에는 왕에게도 직언을 올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척도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마당 한켠 기둥에는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렴이구고 아버지 최참판의 집에 걸려 있던 바로 그 현판이었습니다. 진은 매일 아침 그 현판을 한 번 올려다봤습니다. 사랑채 한쪽에는 임 훈장이 자리를 잡고 앉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따라해봐라. 하늘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박돌이 들어왔습니다. 형. 나왔어. 박돌은 이제 남대문 장터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발이 빠른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돌아다니며
주운 정보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오늘 국밥 얻어먹으러 왔지. 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도리씩 웃었습니다. 과거 급제 때 약속한 거 기억하지? 아직 못 받았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냐? 당연하지 형이 이렇게 출세했으면 국밥 2그릇은 기본이지. 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 한양거리를 떠돌던 누더기 소년이 이제 따뜻한 마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현판 아래에서 최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원망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를 가슴에 품고 7년을 버텼습니다. 한 줄 한 줄 기록을 쌓았고 한 명 한 명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합니다. 하지만 실력과 기록과 끈기는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